안녕하세요. 정일TV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주최한 공수처법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성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자간담회에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사표가 최대 80%까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계산법에 의해서 그런 결론이 도출됐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사만 봐서는 그 구체적인 계산법이나 근거, 이것은 제시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성우 교수의 이 주장을 보면서 4대강 이명박 그 집권 시절에 4대강 사업을 지지했던 많은 전문가와 교수를 비롯한 학자들이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흐르는 강을 막아놓고 보를 세워서 흐르는 강물을 가둬놓고 강을 살린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을 붙잡고 물어봐도 강물을 흐르게 놔두는 게 좋은가 아니면 가두어 놓는 게 더 나은가 이렇게 질문해도 뻔한 대답이 나올 만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전문가들,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를 세워서 강을 막으면 강이 산다 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런 교수들을 보면서, 이런 학자들을 보면서 저는 좀 한자말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곡하가세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즉 학문을 왜곡해서, 학문을 굽혀서 세상에 아첨한다, 권력자에 아첨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 지성우 교수가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최대 사표가 80%가 발생한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도 곡하가세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수층은 엘리트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능력 있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엘리트는 똑똑한 머리만 가지고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똑똑한 머리는 필수 덕목이지만 여기에 지혜와 판단력, 그리고 공감 능력, 그리고 윤리적 엄격함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비상한 머리만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위험한 작용을 하게 되는지 저는 지성우 교수의 주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죠. 투표 방식은 소선거구제로 지역구는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정당 명부식 그 투표 방식을 통해서 선출을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사실은 사표가 발생하는 것은 소선거구제에서 대단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정당이 A정당, B정당, C정당 3개의 정당이 있고 5개의 선거구, 지역구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지역구에서는 A정당이 38%, B정당 35%, 그리고 C정당의 후보자가 27% 이렇게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A정당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당선됐고 2지역구, 3지역구, 4지역구, 5지역구 이렇게 보면 각각의 득표율을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서 1지역구에서는 A정당 후보가 득표한 38%를 뺀 나머지 B정당, C정당의 35%, 27%
즉 도합 62%는 사표가 되는 겁니다. 62%의 유권자들이 찍은 표는 정치적으로 아무런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지역구도 3지역구도에서 60%대 대부분이 그렇게 현실 정치에서도 이 정도는 사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정당이 5개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을 따져보면 38% 정도가 나오고 B정당이 31.4, C정당이 30.6%의 득표율이 나옵니다. 조그만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한 득표,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구 후보 당선에 있어서는 확연히 갈리게 됩니다. A정당은 3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게 되고 B정당은 2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그러나 C정당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득표를 해서 30.6%의 지지를 받았지만 한 명도 국회에 대표를 보낼 수가 없는 이러한 구조가 현재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62% 정도의 사표가 발생한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구와 더불어서 비례대표를 선출해서 어느 정도 유권자의 의사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례대표도 처음에는 비례대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역구에서 출마해서 당선된 후보 말고 나머지는 전국구라고 했었죠. 그래서 전국구에 대해서 뽑는 방식은 각 지역에 출마한 후보가 득표한 수에 비례해서 득표수에 비례해서 나누는 방식, 그래서 전국구 의원이라고 했다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1인 2표의 기표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을 하고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정확히 반영해서 의석수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A정당이 30%의 지지를 얻었다면 전체 국회 의석수의 30%는 A정당이 가져가야 된다. 10% 얻은 정당은 10%의 의석수를 국회로 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바르게 유권자의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지역구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 일부가 비례대표를 완전히 없애고 지역구로만 국회의석을 구성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없애고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지역에서 출마하는 후보 없이 정당에만 투표하는 방식이 완전 비례대표 선거제라고 할 수 있죠. 스위스가 그런 방식으로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 유권자는 오직 지지하는 정당 하나에만 투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당은 지지자들이 던진 표만큼 의석수를 확보를 하게 되고 단 1%의 사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민들 민의를 반영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각 정당은 자기들이 대변하려고 하는 계급과 계층의 이해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책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에서 지역 대표를 국회의원으로 뽑는다는 것도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이라고 하면 다양한 계층과 계급들이 혼재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청주 지역, 제가 속한 성거구에도 몇백억을 가진 부자들도 있고, 단돈 몇백만 원이 없어서 임대, 월세를 전전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가들도 있고 노동자들도 있고, 또 남성, 여성, 노인, 청년, 다양한 계층들이 혼재해서 살고 있는 곳이 지역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떤 공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길래 딱 한 명만을 지역 대표로 뽑는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지역구 투표, 지역구 의원 뽑는 방식에서는 대개는 부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기가 쉽고, 또 부자들이 국회의원으로 뽑힐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국회의 의석을 차지한 사람들, 국회의원들을 하나 둘 몇 면을 살펴보면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자산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난한 사람, 농민들, 노동자들은, 청년들은 결코 국회 문턱이 높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헌국회부터 지금 20대 국회까지 따져보면 노동자 대표가, 농민의 대표가, 여성의 대표, 청년의 대표가 국회에 들어간 건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해보지 않았지만 5%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구를 완전히 없애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 가장 정확한 민심을 대변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그런 선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완전 비례대표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주장하려고 계속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와 같이 소선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사표를 방지하고 민의를 정확하게 국회에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80%씩이나 사표가 나올 수 있는지 제 짧은 학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막아놓고 강을 살린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되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소선거구제와 지금 형태로 진행되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얻었던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 그거 하나는 분명하게 이해가 갑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것은 오로지 내가 가진 기득권, 내 밥그릇은 하나도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발버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간담회에서 기성우 교수가 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민주당도 100석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계산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여기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자유한국당이 참 급하긴 급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언제부터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걱정까지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이 말을 다시 한번 잠깐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런 말과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현행 선거 방식대로 하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인데 이것을 왜 바꾸냐? 우리 둘이서 만대에 걸쳐서 해먹자. 그런 거죠. 그런 충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민주당도 손해보는데 이거 왜 하려고 그러냐? 하지 말자. 그냥 우리끼리 해먹자. 계속 이 말. 얼마나 다급했으면 민주당한테 이렇게 하소연까지 하고 있겠습니까?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군소정당, 위성정당이 난립해서 정치가 혼탁해질 거라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치가 이제까지 그 두 거대 양당이 독차지해서 하고서 그래서 이렇게 정치가 깨끗해지고 나라가 발전됐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거대 양당 구조가 고착됨으로써 우리 정치가 진흙탕 싸움과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된 게 현실입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다양한 이해를 가진 계층들과 계급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이해를 반영할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의 대표가, 농민의 대표가, 그리고 청년의 이해를 대변하는 세력이 정치적 소수자, 이런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해서 자기들의 이해를, 의사를 반영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제대로 된 정치지,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끼리 해먹는 게 결코 올바른 정치는 아닙니다. 또 이 간담회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민생과 안보,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선거법에 온 나라의 국력을 소진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또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참 여기 이 대목에서는 참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 될 민생 현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국회를 박차고 아스팔트에 나가서 국회를 마비시킨 게 어느 세력, 어느 정당입니까? 남북평화, 그리고 북미회담, 이를 통해서 남북 화해 무드를 조성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어떻게 해서든지 태클을 걸고 딴지를 걸어서 찬물을 끼얹어서 남북 대결을 계속 고착화하려고 하는 세력이, 그래서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과연 어느 세력이고 어느 정당이었습니까? 그렇게 발목 잡고 딴지 걸어서 국회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해서 경제 어렵게 만든 정당이 과연 어느 정당입니까? 바로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뻔뻔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조금 불리하다 싶으니까 또 민생 들고 나오고 안보 들고 나오고 경제 들고 나옵니다.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을 그렇게 반대하는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민생은 나 몰라라, 안보, 경제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거리는 오직
의석을 몇 석 차지할 것인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들만의 권력들을 얼마나 더 계속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게 자유한국당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이런 노골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속에서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반드시 가야 한다. 그래서 저 친일당 그리고 수구 꼴통당 더 이상 국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6일 바로 국회에서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처리한다고 합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이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길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